안녕하세요. 시사고양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드디어 선거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난리가 아니었죠.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에 무려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자, 근데 4월에 지정된 패스트트랙의 선거법하고 이번에 최종 통과된 선거법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당들끼리 협상을 거듭한 끝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어렵던 선거법에 이상한 용어도 막 등장하면서 더 머리가 아파졌어요. 자, 그치만 선거가 이제 코앞입니다.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우리가 주는 표도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사고양 프로에서 이번에 최종 확정된 선거법 내용을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번에 최종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국회의원 선거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네, 오늘은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의 내용만 원포인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초적인 내용까지 필요하시면 그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의 핵심 사항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어떻게 나누어졌는가? 그리고 50% 연동제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30석 캡은 바로 무슨 뜻인가? 네, 이 캡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생소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았죠? 내용이 친절하게 설명된 곳도 많이 없었습니다. 이 캡 30석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자, 제가 이 표를 통해서 오늘의 선거법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거법의 내용을 이 숫자를 채워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하니까요. 하나씩 저와 함께 숫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산술 공식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거법 내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정당들은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지지율을 이렇게 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A정당이 150석에 40%의 지지율을 받았고 그 밑에 B, C, D가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자, D와 E 정당은 지역구 의석은 당선시키지 못했지만 정당 지지율을 10에서 5% 정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구 당선수의 총합은 253석인데요. 이번에 정해진 정당 지역구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은 253석에 47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중에서도 30석은 연동형 캡으로 정해졌고 17석이 병립형으로 또 정해졌는데요. 요 소식은 계속해서 뒤에 전달해 드리고 일단은 253석 대 47석이 이번에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라는 설명을 이제 해볼 텐데, 그 전에 100% 연동형은 그럼 뭔가? 부터 알면은, 50% 연동제는 사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연동형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총 국회의원 수에서 각 정당이 받은 정당 지지율만큼은 국회의원 수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의석수에서 각 정당이 받은 정당 지지율만큼 그 정당에다가 국회의원 수를 보장하는 거지요. 다만 지역구 의원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수의 숫자는 빼고 나머지 숫자가 있으면 그거는 비례대표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좀 어렵죠? 그러면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100% 연동형 시 보작 의석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총 국회의원 수가 몇 명입니까? 300명이죠. 그리고 A정당은 40%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러면 총 국회의원 수에서 40%에 달하는 숫자는 이 당에다가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100% 연동형 시 그러면
A 정당이 40%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으니까 최소 보장받아야 될 의석수는 얼마입니까? 300명의 40%니까 120명이 되겠지요. 네. 300명의 40% 120석. 이렇게 해서 120석이라는 숫자는 뭘 해도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나머지도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총 300명의 국회의원 수에서 비정당은 30%의 정당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럼 총 몇 석을 보장받아야 되죠? 300석의 30%. 네, 바로 90석입니다. 그쵸? 300석의 30%. 계속 쭉쭉쭉 해볼까요? 네. 300석의 15%. 그러면, 45석을, C정당은, 배분을 받아야 됩니다. 보장받아야 됩니다. 자, D정당은 10%. 그러면 30석이죠. 네. 그리고 E정당은 300석의 5%. 몇 명입니까? 15석을, 보장받는 제도가 100% 연동형시 보장 의석수입니다. 자,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총 국회의원 수 3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00석이라는 숫자를 그냥 다 주는 거는 아니고, 자, 앞에 우리 지역구 당선자 수가 또 있죠. 이 숫자도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 숫자를 포함한 나머지의 숫자를 이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100% 연동형 시 그러면 각 정당은 비례의석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보면은 보장의석이 그러면 120석인데 A 정당은 150석을 지역구에서 얻었어요. 최소 보장받아야 될 의석수보다 지역구에서 더 많이 됐으니까 따로 더 챙겨줄 필요가 있나요? 없죠? A정당은 충분히 많이 지역구를 얻었어요. 보장 의석수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그러면 비례의석에서 따로 챙겨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A정당은 비례의석은 한 석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속해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B정당은 90석을 보장받기로 했어요. 30%를 받았으니까. 근데 지역구에서 85석밖에 당선을 못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90석보다 더 적은 85석밖에 당선을 못 시켰으니까 90석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례의석을 5석을 주는 겁니다. 자, 지역구 당선자에다가 비례의석 수를 합쳐서 보장의석을 챙겨주는 거죠. 나 보장의석 수가 90인데 지역구에서 85명밖에 당선을 못 시켰어요. 아, 그래? 그러면 비례 자리로 우리가 5석 줄게. 걱정 마. 이렇게 해서 90석을 보장해 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45석을 보장받아야 되는 C정당은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45 빼기 18 하면 되죠? 27석을 비례대표로 받습니다. 그러면 45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30석을 보장받아야 되는 D정당은 아쉽게도 지역구에서 하나도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역구로 가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가나 국회의원 수만 많으면 되죠. 그런데 지역구 당선 수가 없으니까 30석을 그대로 받습니다. 좋죠? 지역구를 한 석도 못 받았지만 정당 지지율을 챙겼기 때문에 이만큼을 얻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정당도 마찬가지죠. 지역구 의석은 하나도 없지만 정당 지지율 5%에서 15석을 보장받았고 비례의석에서 15석 모두를 챙겨줍니다. 와, 좋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비록 지역구 의석을 하나도 못 받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 지지율만 모으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국회의원 수를 당선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각 정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모아다 보면은 그만큼의 국회의원 수가 어느 정도
국회로 진입을 해야 그 소수의 의견도 국회로 반영되고 입법화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인 겁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보장해주고 지역구 의석에서 뺀 나머지 수는 비례의석으로 다 채워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보장의석을 다 챙겨준다. 알뜰살뜰하게 그것이 바로 100% 연동형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통과된 선거법은 100%가 아니고 50%입니다. 이미 충분히 정치인들이 싸움하면서 많이 들었죠. 50%는 그럼 뭐냐? 자, 쉽습니다. 자, 100% 연동형 시 지역구 의석 빼고 배분 받아야 했던 비례의석 수에서 50%이기 때문에 반만 주는 겁니다. 반만. 네. 네, 다시 한번. 자, 정당 지지율에서 보장 의석이 나왔는데 지역구 의석수만큼 빼고 비례의석을 챙겨줘요. 근데 이건 100%일 때고 50%일 때는 이거에 반만 주는 게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50%로 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50% 하면 A 정당은 여전히 한 석도 못 받게 되겠죠? 네. 5석을 반띵 하면은 얼마입니까? 네, 2.5죠? 2.5는 반올림을 해서 3이 됩니다. 자, 27은 어떻습니까? 27도 13.5지만 반띵해서 14가 되고요. 네, 30석은 역시 반띵해서 15석. 네, 15석 반띵해서 7.5인데 반올림해서 8석을 보장받을 겁니다. 예.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50%의 의무는 연동형 100%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반띵하는 게 바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자, 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반띵 50% 연동제. 자, 이걸 다 한번 합쳐보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40. 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가 비례대표제 숫자를 얘기할 때, 지역구 253석,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47석. 근데 이 47석도 30석을 캡 씌웠다 했고 17석만 과거 방식처럼 병립형이라는 말 했었습니다. 자, 이 말이 뭔지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30석 캡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50% 연동형으로 했더니 40석이라는 숫자가 배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30석 캡을 씌우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50%로 연동형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비례 의석수를 최대 30석까지만 하자라는 게 바로 30석 캡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좀 어렵죠? 자, 그러니까 30석 캡을 씌워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챙겨주는 비례 의석수는 어찌저찌 해도 30석만 주자는 겁니다. 다 합쳐도 30석만. 네. 근데 아니 이렇게 했는데 이 예시로는 40석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다른 예로 들면 또 30으로 안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30으로 맞추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례대표제 중에서 캡을 씌운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총 40석에 달하는 숫자를 총 맥시멈 30으로 해당되는 숫자로 전부 새롭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40석이 총 의석수였는데 총 30석에 해당하는 숫자로 고치려면 비율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산술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숫자에 얼마를 계산하면 얼마를 곱해주면 30이라는 숫자가 될까요? 네, 각 변에 곱하기 4분의 30을 해주면 40이라는 맥시멈 숫자는 30의 맥시멈의 숫자로 비율이 조정되게 됩니다. 40분의 30.
만약에 이게 40 어째 표가 나와서 40이 아니고 뭐 50이 됐거나 뭐 67이 됐거나 이렇게 해도 밑변에다가 네, 그 숫자를 나누고 30을 곱하면 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 예에서는 40분의 30이라는 숫자를 곱해주면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받은 연동형 50%의 비례 의석수에다가 이 40분의 30을 다 곱해주면 캡 30석의 숫자로 조정이 다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에다가 40분의 30 하면은 얼마가 되죠? 2.25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40분의 30씩 해줍니다. 40분의 30, 40분의 30, 40분의 30, 40분의 30. 자, 그러면 조정되는 의석수가 각자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10.5가 되고 요거는 11.25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이 되네요. 요거는 또 역시 0이 되겠죠. 자, 2.25, 10.5, 11.5, 6. 자, 근데 여기서 역시 소수점 반올림을 해줍니다. 자, 얘만 반올림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가 정수인 11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다 더하면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총 30석의 숫자로 조정이 되죠. 캡이 씌워진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캡 30석의 조정 의석이라는 것은 사실 한 정당의 의석수만 놓고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의 비례 의석수가 일단 다 나와야지만이 각자 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총합 숫자를 알아야 얼마로 비율이 조정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각 정당의 지지율 하나만 가지고는 이 조정 의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있었던 거죠. 자, 어떻게 30석으로 일단 조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남은 17석의 비례 의석수가 있죠. 이거는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17석 곱하기 정당 지지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립형 비례 의석수는 똑같 17석, 나머지 17석에다가 곱하기 정당 지지율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만큼 비례 의석을 또 가져가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17석에 40% 하면 약 한 6점, 소수점 한 자리 6.8이 되고, 역시, 17석에 30% 하면은, 5.1이 되고요. 그리고 역시 17석에 15%, 2.55가 되네요. 그리고 또 17석에 10% 하면 1.7이 되죠. 그리고 17석에 5% 하면 0.85가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병립형 비례 의석수를 계산할 때 똑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올림을 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6.8이라고 해서 바로 7이 되거나 2.5라고 해서 3이 되거나 1.7이라고 해서 바로 2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일단 소수가 나왔는데 그 앞에 정수만큼은 다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8 나왔으면 6석은 일단 보장을 합니다. 이것도 5석은 보장하고 2석은 보장하고 1석은 보장하고 여긴 빵이죠. 자,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16, 5, 2에 요거 했으니까 14석이 돼요.
근데 병립형은 17석이라고 했죠. 3석이 남죠. 이 3석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것은 소수점 자리에 큰 정당부터 한 개씩 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3석 남았죠? 3석 남았으면, 네, 0.8, 0.11, 0.55, 0.7, 0.85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죠? 그럼 얘 플러스 한 석 해주는 겁니다. 더 크네? 플러스 한 석. 네? 그리고 다음 큰 거 6.8이 더 크죠? 그러면 얘도 플러스 한 석. 네. 그 다음에 0.7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한 석. 나머지 3석을 소수점 큰 정당부터 한 개씩 내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총 17석으로 배분이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표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몇 개 안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어떤 정당이 가지고 가느냐를 확인하려면 마지막 비례대표 한 자릿수 한 장까지 다 확인을 해야지만이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운빨인데 표를 단순히 많이 받는다고 소수점 자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운이지만 이 운이 어떤 정당에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최종 끝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깔끔하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얘는 7석이 됐죠? 5석, 2석, 2석, 1석. 총 17석. 자, 힘겹게 이렇게 숫자의 표를 채우면서 왔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최종 총 의석 수만 남았는데요. 자, 제가 여기 표에다가 파란색으로 쓴 항목만 다 더하면 총 의석수가 이제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A 정당은 150, 그 다음에 캡 조정 의석은 0, 그 다음에 병립형은 7 해서 157이라는 숫자가 됐고요. 85, 2, 그 다음에 5 해서 92. 자, C정당은 18석, 그 다음에 11석, 그 다음에 2석. 이렇게 해서 총 31석. 맞죠? 자, 그 다음에, D정당은, 0석에 11석, 2석. 13. 자, E정당은 0석에 6석, 1석 해서 총 7석. 자, 찌리릭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나왔죠? 총 이렇게 해서 300석이 되었습니다. 자, 꽤나 험난하고 온갖 복잡한 셈법이 난무했던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30석의 캡의 설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혹시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지나갔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른 보장 의석을 주고 거기다가 지역구 의석수만큼 뺀 숫자만큼 비례 의석수를 보장한 다음에 50%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반만 주고 또 여기에서 30석 캡을 씌웠기 때문에 여기서 비율만큼 30석 캡만큼 비율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남은 17석 중에서 또 정당 지지율만큼 곱해서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주고 또 남는 거는 소수점 자리까지 숫자를 줄지어서 배분한 다음에 총 숫자를 더하면 의석수가 된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로 복잡해요. 내가 던진 한 표가 이렇게 엄청난 공식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최종 숫자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 국민의
표가 국회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그래도 많이 넓어졌다라는 좋은 취지라는 점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던진 표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러분 다가올 선거에서 꼭 투표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은 재차 반복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시민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